배종찬의 정치연구소. 오늘은 김경진 전 의원 모시고 정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이런 질문 참 드리기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현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원은 네.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네.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못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마 너무한 거죠. 근데 저는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아침에 그 모 종편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집에서 버스 타고 팀원으로 딱 찍고. 네. 그래서 그냥 또 이 보통 시민으로서 그 삶에 네. 이제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좀 대중교통도 바쁘시겠지만 종종 이용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라든지 이제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좌진이 뭐 9명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당에서 파견한 보좌진 뭐 한 2명 정도.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직접 하고 또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무슨 국회의원 됐다 그래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서 정말 서민적으로 살지 않으면 국회의원 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하물며 낙선한 국회의원이야 뭐. 그래도 힘내십시오. 네. 자, 오늘까지가 법정 시한인데요. 상임위원장 선출 두고 이렇게 여야가 공방을 벌일 줄은 사실 예상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공방이 원래 법정 시한에 지금 딱 맞춰서 의장 선출을 해버렸고요. 공방을 하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14대 때는 127일 만인가 아마 원 구성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 20대 지난번 국회 때는 14일 딱 2주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 협의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47일 정도 전반기 원 구성이. 그래서 지금 공방하고 있는 것은 평소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점 기준을 가지고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공방을 세게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무시로 하던 일이긴 했죠, 사실. 이 삿바 싸움, 상임위원장 삿바 싸움인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법사위원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죠. 18개가 있는데 저는 가령 20대 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밑에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소위원회에서 열띠게 토론해서 표결을 해서 상임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로 와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또 갑론을박 끝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법사위를 갑니다. 근데 법사위 가면 그냥 서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언제 통과되나 하고 보고 있으면 언제 본회의에 올라오면 내가 이제 찬성 버튼 눌러야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오는 겁니다. 보면 법사위에 막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과기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다 검토했고 이거 법안이다 하고 법사위에 올렸으면 법적으로 뭐 작구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그것만 검토하고 빨리 본회의에 올리면 될 텐데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원래 법사위에서 자구 체계심사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혹시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을까? 그다음에 가령 이제 저희 과학기술상임위 같은 경우는 산자위라든지 뭐 이렇게 보건상임위라든지 그쪽 법안들하고 약간 겹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겹치는 영역의 법안들끼리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지점은 없을까? 이런 것을 이제 법사위에서 조금 이제 걸러준다는 건데 그 걸른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잡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개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그냥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당 대 당으로 가령 A 당에서 꼭 이걸 통과시키고 싶은데 B당에서 반대를 한다 이러면 B당에서 찬성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A당에서 거꾸로 이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원래 A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 당 저 당 둘 다 별 이견이 없는데도 그러니까요. 자기 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잡고 있어서 그냥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관행이긴 관행이죠. 네, 그래서 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좋긴 하죠. 자기네들이 이제 끝발 하나를 더 갖고 있으니까. 근데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저 법사위 저거 없애야 된다. 저거 권한 남용하고 월권하고 있다.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사위가 그런 어떤 잘못된 권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꿋꿋하게 살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좋게 표현하면 견제 기능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발목 잡기가 충분히 가능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고 그래서 꼭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차지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정부 여당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해보고 나니까 이제 어느 당이 정부 여당이 되든지 간에 네.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삽밥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법을 잘하는 네. 김 전 의원 모셔서 하니까 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관행으로 야당에게 갔던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전에 12대까지만 해도 네. 그냥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여야 의석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네. 또 중간에 이렇게 제3당이 생기면서 야당도 이렇게 적절한 어떤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네.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저지하고 국회 안에서 협의와 어떤 수기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명분과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야당이 어느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갔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난번 20대까지는 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직전까지 여상규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야당이. 네, 야당이.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거든요. 네. 지금 180석 가까운 사실은 뭐 150석 넘어가니까 어느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 숫자로는 네.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잡고 법사위 회의를 개최를 안 하게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이전에 네.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 법안들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근데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매번 야당이 해오던 걸 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네. 서로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결국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나눠가지고 자꾸 체계심사권을 폐지하는 이런 것도 논의된다고 하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협책은 네. 법사위 권한을 죽이는 거예요. 실은 이제 법사위 빼놓고 다른 상임위의 소속은 위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네. 사실은 법사위 권한 월권이 너무 많다. 법사위 권한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가령 법사위 회부된 지 한 2달 안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안 한다 이러면 네. 그냥 본회의로 자동 부의 예산안처럼 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그 법안 개정안을 합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별 무리 없이 아마 타협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은 그 안을 놓고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거 밝기 싫다. 그냥 기존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냥 우리가 법사위원장 이번엔 새로 합계 180석이나 모아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데 네.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그냥 삿바싸움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또 충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네. 지금 예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 거죠? 그렇죠. 네네.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또 다 가져가도 상당한 또 향후 국회 일정의 충돌이 예상되기도 한데. 그러니까 속내는 다 가져갔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다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극렬하게 저항이 돼서 국회가 파행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이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이 여당을 바라볼 때 저 네. 사람들은 협치 또는 협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실상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비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야당은 사실은 적당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끝끝내 반대를 했으면 네.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가 뭡니까? 발목 잡기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이런 부분이 때문에 야당이 계속 선거에서 지금 참패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야당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당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누가 정말 진심으로 이게 합의를 원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한 가지 이슈가 오늘 또 참 중요한데 삼성 경영권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지 않겠습니까? 이 뭐가 핵심인 겁니까? 이 이슈도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희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닙니까? 네. 부회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회장이시잖아요. 네. 회장은 지금도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네. 법적으로는 안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병원 안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꽂고 계시다는데 사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료진만 알고 국민들은 그냥 돌아가셨을 거라고 네. 사실은 이제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네. 상속 재산의 65%거든요. 존재하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네.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돌아가셨을 걸로 전제로 해서 네. 갑자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큰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하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삼성그룹의 사실은 현안이고 네.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현안인데 그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제일물산하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그렇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제일모직의 이 자회사 또는 네. 손자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를 부풀리게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속 구도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맨 먼저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금융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먼저 검사를 해보고 여기서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었고요. 고발을 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가세를 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상속에서 뭔가 특혜를 받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뭔가가 있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실은 요 직전 단계인 삼성 바이오로직의 김태한 사장이라고 있는데 네, 대표. 네, 대표. 김태한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청구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영장 네. 청구를 했는데 지난해 했죠. 네. 5월과 7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쪽에서는 이게 범죄 성립 가능성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첫째는 범죄가 성립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이제 어떤 밝혀져야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네. 그와 관련된 판사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저도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뭐가 예상되는지를 여쭤보려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도 했고 네.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강하게 비판도 했고 어쨌든 법에 분명히 상속세 제도도 있고 문제가 뭔가 좀 있다. 법 위반의 소지도 네. 있고 그게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의 배경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이씨 내가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까? 네. 우리 회사 안 망할까? 또는 내가 지금 그래도 가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삼겹살이라도 먹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가 오래 가게 되면 내가 삼겹살을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기여한다. 있는 이 비율, 반도체라든지 네. 핸드폰 수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에 법인세 내주는 그래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네. 그런 게 만약 삼성의 오너가 구속이 된다면 많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국가 경제가 망가지면
그 여파로 내가 삼겹살 먹는 것이 좀 횟수가 줄어들고 네. 정말 가난하게 보리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들이 우리 전 국민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의 경우에도 이런 국민 여론, 삼성의 이 코로나19 국면에서의 경제 기여도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나요? 원래는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네. 법의 이상인데 네. 현실의 판사, 현실 세계의 사법부, 현실 세계의 법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2932님 우리 동네 스타님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알았을까? 북구갑 김경진 화이팅이어라. 네, 힘을 또 주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